최근에 말이죠.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시간에 맞춰서 원하는 물건을 집에 가져다주는 이런 편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빌려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또 일명 구독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확한 의미를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말 그대로 구독 경제이기 때문에 신문 구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일정액을 납부를 하면 뭐 신문을 받아보듯이 소비자한테도 필요한 물건들, 뭐 예를 들면 면도날, 뭐 속옷, 네. 심지어는 뭐 자동차, 그림, 뭐 수족관 이런 온갖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가입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렌탈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렌탈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렌탈은 지극히 이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상품들을 이제 이 소비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만 네. 이건 뭐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훨씬 더 폭이 넓고 다양. 예전에는 뭐 자동차를 뭐 렌탈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네네.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렌탈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 달 동안에 돈을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을 주고 또는 50만 원을 주고 차 5개 종류 중에 마음대로 골라서 쓰세요. 이런 것들을 옛날에 상상을 못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지금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규모가요?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한 470조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예, 2020년에는 600조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70조에서 600조라고 한다면 급성장이네요. 예. 우리 1년 예산이 딱 470조에서 딱 눈에 띄네요. 1년 그렇습니다. 예산보다 앞으로 더 많은 그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된다라는 게 매우 인상 깊은데 이 구독 경제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의 경영 모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대략 아마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정기적인 배송 모델이라고 해서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면도기, 뭐 칫솔, 영양제, 뭐 그런 일반적인 조금 좀 사소한 작고 네. 사소한 물건들이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한 달에 면도날을 뭐 면도기를 뭐 5개를 준다라든지 정기적으로. 예,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예. 화장품 세트를 예를 들면 패키지로 해서 소량으로 담아서 뭐 5종류를 한 세트로 해서 준다든지 이런 형태가 이제 정기 배송 모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뭐 무제한 이용 모델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리밍 모델. 저 애용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음원 뭐 스트리밍이라든지 네. 또는 어떤 뭐 넷플릭스 같은 뭐 동영상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한다든지 예. 이런 형태가 이제 무제한 이용 모델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장기 렌탈 모델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제 고가품 자동차나 뭐 전기 제품이라든지 뭐 심지어 매트리스, 맞아요. 침대 매트리스. 예, 또는 뭐 미술품, 예. 미술품도 있습니다. 예. 수족관 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장기 고가품에 대한 뭐 장기 렌탈 모델, 장기 뭐 이 대여 모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지금 모델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든지 다 구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지 않아도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대략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셔츠에 대한 어떤 셔츠. 그 셔츠를 뭐 한 달에 또는 일주일에 단위로 해서 배달해 주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셔츠를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주일에 한 3장에서 5장 정도에 뭐 월 한 5만 원에서 7만 원을 내면 그거를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아주 네. 깨끗하게 다려서 배달해 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재 책 뭐 서재 서비스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월 한 6,500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전자책 한 몇천 권을 자유롭게 뽑아볼 수 있는 예.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또는 데일리샷이라는 어떤 서비스도 있는데 월 뭐 9,900원을 내면 뭐 전국에 한 100여 개가 넘는 뭐 이 제휴점에서 뭐 술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와,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특이하네요. 예. 그리고 뭐 차 같은 경우도 월 100만 원을 내면 아직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BMW 차량 뭐 미니 시리즈를 뭐 4개에서 4종에서 6종을 종류를 뭐,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선택해서 탈 수 있는 거죠. 예. 자기가 그러니까 뭐 이 종류를 탔다가 미니 시리즈 중에서 이 종류를 탔다가
그게 뭐냐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다음 주에는 다른 종류를 타고 이런 어떤 차량에 대한 선택권을 좀 넓혀주는 이런 어떤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구독 경제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공유 경제라고 볼 수도 있겠고 렌탈 서비스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다 일정 부분 다 비슷해요. 겹치면서 네, 같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해외에서 외국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유 경제, 뭐 구독 경제에 관련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나왔던 모델들이 많은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소식이겠습니다. 와인에 대한 서비스. 와인을 어떻게 와인을 한 구독하는 달에 거죠? 얼마를 일정액 걸려면 한 예. 15불 정도, 예. 뭐 예를 들어서 15불부터 40불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만 내면 뭐 와인을 한 3종을 엄선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그 가격대보다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와인을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정해서. 업체는 그럼 남는 게 있을까요? 대량 구매를 들어가는 거죠. 아, 대량 구매. 네, 그리고 그 특정한 와인의 종류를 골라서 이제 그걸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걸 조달하는 게 아니고 일정 세트를 구매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 와인을 하고 주문 배달하고 끝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예.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생소합니다만 뭐 비건이라고 굉장히 비건, 예. 굉장히 엄격한 채식주의자인데 그렇죠. 비건 기반의 어떤 뷰티 제품 즉 미용 아. 제품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또는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는 어떤 화장품 이런 것들을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와, 정말 그 상상 이상인데요? 한계라든지 범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 구독 경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뭐 종류 서비스 다 다양한데 왜 이렇게 구독 경제가 최근에 이렇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고 보세요? 뭐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예.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인식이 좀 변화했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 예전에 이제 이 1970년대 80년대의 로망은 이 성공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사건은 집을 소유한다라든지 자동차를 소유한다라든지 이런 뭔가의 특정한 어떤 제품과 어떤 뭐 부동산 등을 소유한다는 또 물건을 즉 소유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뭐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공유 경제나 이런 구독 경제가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았으면 일부 뭐 NGO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 기업의 자그마한 모델로 끝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버하고 에어비앤비가 등장하면서 이런 어떤 구독 경제나 공유 경제가 글로벌 차원에서 정말 기존의 대기업을 능가하는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 된다라는 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네. 앞을 놔둬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개 이제 구독 경제에 대한 가입자들이 20대, 30대가 많은 편입니다. 가치관이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가치관도 바뀌었고 상대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결핍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소소한 어떤 행복을 누리고 싶은 이런 어떤 인식의 변화, 심리적인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항상 뭐 하나가 뜬다고 하면 뭐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직구가 한참 유행했었을 때 유령 업체들 많이 등장해서 피해 보신 분들 많이 있듯이 이 구독 경제나 공유 경제 뭐 앞으로 유망하다고 하면 많은 업체들이 여기 뛰어들 것 같아서요. 그러면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혹은 예상하지만 당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속출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근데 이거는 수요자 즉 소비자하고 기업 양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기업의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결국엔 소비자는 그 상품을 보지 못하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발송된 제품을 결국은 뜯어보게 그리고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제품이 좀 들어오거나 이럴 또는 저가형 처음에 그 어떤 가입비가 좀 싸기 때문에 좀 질이 낮은 어떤 제품 또는 싸구려 와인이 오거나 이런 어떤 가능성들이 있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그 처음에는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자기가 이제 구입을 하는 또는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지만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 충동 구매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초기에 출발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런 어떤 공급과 어떤 소비 양자에 있어서의 서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의 생산, 제조, 소비 패턴까지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구독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정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